자, 오늘도 저희 채널을 방문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채널이 몸 수련, 마음 수련, 지식 수련으로 균형 있는 성장을 하자라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오늘 그래서 제가 특별한 분을 특강으로 초대했습니다. 저의 유도, 또 복싱, 주짓수 관장이기도 하고요. 유재현 관장님인데요. 용인대학교에서 유도를 전공하시고 부전공으로 복싱을 하셔서 프로 전적 4전 4승 무패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아버지가 한의사시고 어머니가 명상 전문가셔서 명상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접하면서 유도를 전공하고 복싱을 전공했지만 사찰에 가서 1년 이상 명상을 수련을 하고 또 인도에 매년 가서 한 달씩 명상을 수련하면서 명상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에 대한 특강을 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강의하기에 앞서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거든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열린 마음으로 제 강의를 들으셔야 되는지 그거를 먼저 설명하고 제 소개를 할게요.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한테 던지고 싶은 말은 올바른 가이드란, 이거를 먼저 여러분들한테 던지고 강의를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오늘 예를 들어서 전화가 왔어. 제일 친한 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재훈아, 야, 오늘 외국에서 친구가 놀러 오거든? 서울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 예정이야. 근데 네가 좀 가이드를 해줬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모두 다 자기만의 플랜을 짤 거예요. 다 자기 나름대로의 색깔을 가지고 가이드를 해주실 거예요. 제가 오늘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그럼 나 유재훈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가이드할 것인가? 중요한 건 나는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 때 어떠한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가는가? 이게 1번이거든요. 근데 저는 철저하게 여러분들한테 오늘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인생은 축제다. 여기서 이제 스타트를 할 거예요. 인생은 왜 축제인지,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로 던지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여기 0도가 있어요. 그 다음 90도, 180도, 270도. 이렇게 해서, 야, 얘 180도 변했어, 이런 말 우리 하잖아요. 어떠한 느낌, 어떠한 원리로 인간이 180도 변하고 어떻게 한 바퀴 돌아서 이걸 잡는지, 감을 잡는지, 요거를 오늘 저하고 같이 한번 경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벼운 마음으로. 제가 이게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도 미국 군인들을 유도를 가르쳤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있을 때 많이 들었던 질문이 What do you do for a living? 넌 직업이 뭐야? 그럼 저는 일단 대외적으로 제 직업은 운동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운동을 가르친 지 16년, 17년 정도 됐고, 사람들이 볼 때는 제가 유도 트레이너, 이렇게 뭐 PT 수업도 하고 그룹 수업도 하고. 근데 제 안에는 어떻게 규명을 하고 있느냐? 저는 첫 번째는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이현준 대표님하고도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제가 운동을 가르쳤지만 한 번도 운동을 가르친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한테 수업을 받으신 분들이 정말 자기의 위치에서 빛이 나고 작품이 돼가는 모습을 보면 저는 그게 정말 짜릿하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저는 타인의 꿈을 이뤄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 누구다? 첫 번째,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고, 두 번째, 타인의 꿈을 이뤄주는 사람이다. 이게 유재훈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할 이야기는 올바른 몸 사용법이에요. 올바른 몸 사용법. 자, 우리가 올바른 몸을 쓴다는 게 뭘까? 조금 있으면 나올 제 책 제목이 몸과 마음 사용 설명서예요. 어떤 사람은 정신세계를 되게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물질에 너무 치우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오랫동안 운동을 가르쳐보고 또 오랫동안 제가 명상을 또 수행을 해보니까 이게 철저하게 투 트랙인 거예요. 그래서 몸을 쓴다라는 것과 내 마음을, 내 정신을 수양한다라는 게 철저하게 이 양쪽의 바퀴의 크기가 똑같아야 된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쉽게 오늘 좀 휴대폰으로 예를 많이 들 거예요. 여기 뭐 제일 빠른 휴대폰에 진짜 좋은 어플리케이션을 갖고 있어도 액정 한번 깨지면 이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휴대폰은 겉은 멀쩡한데 아무런 어플리케이션이 깔려있지 않고 그냥 폼으로 들고,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둘 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올바른 몸 사용법이라는 거는 우리의 이 몸을 우리가 평생 써야 돼요. 죽을 때까지 써야 돼요. 이 몸을 우리가 고장나지 않게 관리해야 된다. 이게 올바른 몸 사용법이거든요. 죽을 때까지 이 몸이 잘 작동을 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거나 그러면 이게 굉장히 삶의 질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정신세계에도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몸을 써야 됩니다. 왜 운동을 해야 하는가? 요거를 오늘 첫 번째 이제 또 얘기로 들어가 볼게요. 왜 운동을 해야 될까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 PT 회원 중에
대학교 1학년 여학생이 있어요. 굉장히 말랐어요. 완전 빼빼 말랐어. 1kg짜리 아령으로 이렇게 드는데도 몸을 이렇게 부들부들 떨어요. 그 정도로 힘이 없어. 근데 이 친구가 질문을 저한테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관장님 오늘은 왜 프로그램 이렇게 짜셨어요? 관장님 이 운동은 뭐 어디에 좋은 거예요? 막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해요. 그럼 저는 이제 다 설명을 해줘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하다 질문이 어디까지 갔냐면 관장님 그래서 도대체 운동을 왜 해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가명을 쓰겠습니다. 혜원아, 만약에 니네 집에 불이 났어. 그럼 너 어떡할래? 그러니까 이 친구가 119에 신고해야죠. 근데 마침 해필이면 안방에 너희 어머니가 계시고 작은 방에 네 남동생이 있네? 그럼 너 어떡할래? 119에 신고하고 그 다음 흔들어서 깨워야죠. 오케이. 내가 흔들어서 깨웠어. 의식이 희미해. 몸을 막 못 가눠. 너 그러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어떡하지? 진짜 어떡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야 너 그 똑같은 질문을 선생님한테 한번 해봐. 그러니까 선생님 그럼 집에 불 나면 어떡하실 건데요? 관장님이 지금 바벨 스쿼트를 150kg를 무리 없이 들거든? 그럼 우리 어머니가 한 60kg 나가고 우리 아버지가 한 70kg 나가니까 나는 우리 엄마를 오른쪽 어깨, 우리 아버지를 왼쪽 어깨에 짊어지고 그리고 난 걸어 나올 거야. 그러니까 얘가 관장님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펀치라인을 날렸어요. 네가 왜 운동을 해야 된다고 지금 선생님한테 물어봤지? 넌 지금 1kg도 겨우 들고 있고 나는 150kg를 가볍게 들어. 의식의 흐름이 어떻게 흐를까? 너는 무슨 일이 생기잖아. 그럼 이렇게 두려움과 걱정. 그러니까 너는 그걸 이겨내거나 해결할 능력이 떨어지는 거야. 근데 네가 체력과 근력 있잖아? 그러면 네 인생에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네가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걔가 이러더니 그 뒤로 수업 시간에 질문을 안 해요. 지금 이제는 시키면 다 하는 거야. 왜 운동을 해야 되냐고요? 의식의 흐름이 이렇게 건강하게 흘러요. 근데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진짜 숙고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영상 하나 보고 가실게요. 오, 그렇지. 오, 그렇지. 오, 그렇지. 아니 왜 공을 피하나 잡으면 되지? 역시 나이스 양선수 양선수. 자, 지금 1번 영상 제가 보셨는데 테니스 치다가 공이 팍 날았어. 그러니까 누군가는 탁 잡아버리는데 누군가는 이렇게 피한단 말이야. 이게 의식의 흐름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계속 어떤 동작을 내가 연습해보고 이러면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 없거든요. 이걸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저렇게 피해요. 이게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식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야 건강한 겁니다. 우리가 올바른 몸 사용법에서 왜 운동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몸을 사용하는데도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수업을 할 때 이제 제가 플랜을 짜는데 저는 운동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체력입니다. 저는 훈련을 할 때 체력 운동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체력을 어느 정도로 강조를 하고 싶었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체육관 간판에다가 제가 뭐라고 해놨냐면 체력 좋은 사람이 성격도 좋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간판에다가. 체력이라는 거는 내가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그것으로부터 저를 지켜주는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체력이 고갈이 되면 그 사람의 밑바탕이 근본 근성이 되게 드러나요. 여기서 한 3일 잠을 안 재우고 한 일주일 밥을 굶기면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도 막 내가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사람이면 그 사람은 성자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행군을 하는데 저하고 동기예요. 전우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 죽어줄 수도 있고 이 사람은 날 위해서 죽어줄 수도 있고 그 정도로 이제 가깝던 친구 이제 동기였는데 이제 하루 동안 날을 새고 이제 천리행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우리가 밥도 뭐 제대로 못 먹고 하루 종일 걸으니까 제가 마침 물이 다 떨어져서 나 물 조금만 줄 수 있어? 그러니까 화를 버럭내는 거예요. 지금 너 물도 안 챙겼어? 너 다 마셨어? 네 거 다 마시고 왜 내 걸 마시려고 그러면서 화를 버럭내는 거예요. 되게 민망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는 그래 맞아. 이렇게 날카로워질 수 있어. 지금 체력이 고갈됐으니까 힘들 수 있어.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도 그런 걸 필드에서 많이 느끼실 거예요. 딱 저는 예를 들어서 누가 신경이 날카롭거나 평상시하고 좀 다른 태도를 보이면 너 어저께 잠은 푹 잤니? 오늘 아침 점심 맛있게 먹었니? 그럼 거의 100이면 100 그런 것들에서 결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몸을 잘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체력이 제일 중요하다.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유연성입니다. 유연성. 그래서 유연성을 저는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인도에 제가 이제 여러 번 수행을 하러 갔었는데 인도에서 처음 수행을 하는 날 요가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몸의 유연성이 떨어지면 당신들의 마음의 유연성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유연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당연히 이제 질문을 했죠. 왜요? 왜 몸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거랑 내 마음의 유연성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 인도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의 가동 범위가 우리가 이제 젊으니까 팔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다 팔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와가지고 물을 마셔.
내 몸의 가동 범위가 이렇게 유연했을 때는 내 사고의 폭이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근데 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50견이 왔다, 나이가 들었다, 내 몸이 조금씩 이제 고장나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던 팔이 어느 순간인가 여기까지밖에 안 가. 그러면 나라는 사람의 사고가, 나라는 사람의 생각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던 게 없어집니다. 저희 어머니의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어머니가 되게 좋으신 분인데 무릎 수술을 한 2번 하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계단을 보면 트리거가 돼서 짜증을 내는 거예요. 나 저기로 못 간다. 빨리 엘리베이터 찾아봐라. 야, 너도 내 나이 돼봐라. 아우, 엄마 무릎이 아파서 지금 못 걸어 다니는데 넌 왜 자꾸 계단만 찾아다니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그렇구나. 인도에서 배운 게 맞는 말이구나. 정말 내가 몸의 유연성을 잃고 내 몸이 정말 안 좋아지면 내 생각도 저렇게 흐를 수 있겠구나. 근데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대표님이 저한테 처음 PT 받은 날 충격을 받았던 게 그거였어요. 앞구르기가 원래 되던 분이야. ROTC 장교 출신이시잖아요. 저 때도 그랬지만 제 위에 뭐 10년 전, 20년 전 분들은 학교에서 다 체육활동 때 앞구르기, 뜀틀 뭐 이런 거 다 했다고. 지금은 안 하지만. 근데 자기가 앞구르기, 뒤구르기 잘 되다가 어느 순간 뒤구르기가 안 돼요. 앞구르기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옛날에는 나 뒤구르기도 잘했는데 앞구르기도 잘했는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10년 전, 20년 전에 통장에 몇십억, 몇백억 있으면 뭐예요? 지금 잔고가 몇천만 원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 충격 받으신 거예요. 맞네. 내가 예전에 듣던 거랑 지금 다르구나. 근데 지금은 뭐 뒤구르기뿐만 아니라 뭐 쌩쌩이를 안 쉬고 뭐 거의 50개, 100개를 하십니다. 내가 몸을 안 쓰고 기름칠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몸은 쇠퇴하지만 다리가 안 찢어진다. 근데 아니에요. 일주일에 1cm씩만 찢는다고 생각을 해도 벌써 1년이면 55주잖아요. 그럼 다리 일자로 찢어지는 거예요. 내 몸을 쓰면 쓸수록 이렇게 개발이 되거든요. 이렇게 유연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유연성이 왜? 내가 몸이 유연해야지만 내 사고도 유연해진다. 자, 끝으로 세 번째가 연결성이에요. 저는 이제 훈련을 할 때 연결성을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우리 이 대표님하고 일본에 이제 강동원에 가서 훈련을 했는데 그때 이 대표님이 좀 부상을 당하셨어요. 고단자들이 기술을 가르쳐주고 밑에서 이제 저희들이 보고 따라하는데 그분이 이탈리아 할아버지였나? 이제 이 대표님하고 짜게 됐어요. 그 할아버지가 초보셨어요. 근데 그분이 기술을 딱 걸었는데 이 힘 조절을 못해서 팍 너무 세게 차버린 거라. 그러니까 대표님이 발목을 크게 접지르신 거예요. 염자가 왔어. 그때 되게 불편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짤 때 어깨하고 이제 허리 강화 운동 등을 이제 프로그램에 짜서 했어요. 그러니까 대표님 하체를 다쳤으니까 상체 운동 시키시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의 포인트는 연결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자, 예를 들면 저도 다리를 부러져서 휠체어를 한 6개월 정도 탄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른쪽 발목을 다쳤으니까 힘이 안 들어가니까 이게 절어요. 여기에 힘을 못 주고 반대편에다가 힘을 주고 이렇게 걷는단 말이에요. 다쳤으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오른쪽 발목을 다쳤는데 왼쪽 무릎에 과부하가 오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다리를 절고 걸어야 되니까. 여기 힘을 안 쓰니까 여기. 자, 그럼 왼쪽 무릎에 과부하가 오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제 오른쪽 허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구부정하니까 여기에 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또 이렇게 되다 보면은 그러면 오른쪽 허리가 아프니까 또 어떻게 되냐? 왼쪽 어깨가 또 아파요. 신기하게도 이게 이제 한의학을 또 보면 이 오른쪽 발목과 또 왼쪽 어깨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오른쪽 발목을 다쳤을 때 왼쪽 어깨를 누르면 좀 아파요. 이쪽 어깨를 누르면 안 아픈데 오른쪽 발목을 다쳤을 때 왼쪽 어깨를 누르면 아파요. 근데 몸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한테 이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고 발목을 다치셨으니까 저는 보이잖아요. 조금 있으면 무릎 아프겠네? 조금 있으면 허리 아프겠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아플 부위의 근육을 미리 강화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면 피로도가 좀 덜 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몸의 연결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저뿐만 아니라 몸을 다루시는 분들은 다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건데 그래서 몸의 연결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오랫동안 트레이닝을 해보니까 몸의 연결성이 좋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또 타인과의 연결성도 좋습니다. 내가 내 몸의 시그널을 빠르게 캐치하고 내 몸을 잘 이해한다는 거는 타인과의 감정, 타인과의 느낌도 잘 교류를 한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뭐 내 몸의 연결성이 좋으면 일단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짜증을 내거나 나쁜 어떤 습관을 빠르게 드러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내 몸의 연결성이 안 좋다, 어디가 아프다, 부상을 당했다, 그러면 좋은 태도가 나오기가 힘들죠. 몸을 사용하는 데 중요한 요소들은 이런 게 있겠다. 그래, 체력이 중요해. 그리고 유연성도 중요해. 그 다음에 몸의 연결성이 중요해. 전 그래서 프로그램을 짤 때 요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프로그램을 짠다. 자, 이제 우리가 몸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을 봤고, 그래서 이렇게 몸이 좋아진다면 어떡할 건데? 우리의 몸은 외부 조건에 어떻게 반응할까?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아까 전에 영상을 보셨잖아요. 그 이대호 선수가 날아오는 공을 캐치하는 영상을 보셨는데 우리의 몸은 외부 조건에 반응을 하거든요. 아까 이대호 선수가 공이 날아올 때 이 공을 잡았잖아요. 누군가를 피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하는데 여기에는 약간의 멈춤 구간, 퍼즈 구간이 있어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좀 편한데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고
그거를 즉각적으로 우리가 반응, 정신세계에서 발현이 되는 게 아니라 내 몸에서 한번 거쳐서 가요.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욕을 했다. 나쁜 놈아! 막 이렇게 욕을 했어. 그러면 뭐라고 임마? 이렇게 제가 리액션이 딱 나온단 말이야. 그럼 바로 내가 사실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내 몸에서 어떠한 반응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막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내 소화기관이 막 불편하고 몸에서 땀이 나고 막 열이 나고 내 몸이 먼저 느끼고 그 다음 리액션이 나오거든요. 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요거를 오늘 가지고 가시면 되게 좋은 걸 가져가시는 거예요. 물탱크를 한번 예를 들어보자. 그리고 우리 집에서 이 물탱크가 연결돼서 여기 수도꼭지가 이렇게 있어서 물이 나온다고 쳐볼게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다가 파란색 잉크를 막 풀었어. 그럼 수도꼭지 물을 틀면 당연히 뭐가 나와요? 파란색 물이 나오겠죠. 여기다가 차가운 물을 넣으면 뭐가 나와요? 찬물이 나오겠죠. 뜨거운 물을 넣으면 뭐가 나와요? 뜨거운 물이 나오겠죠. 우리 사람도 똑같거든요. 말을 바꿔볼게요. 물탱크에서 싱크탱크, 생각의 탱크라고 이름을 바꿔볼게요. 우리의 머리가 어떠한 생각들을 저장을 하고 있어요. 저장되어 있는 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뜨거운 물이 나오고 찬물이 있으면 찬물이 나오고 우리의 입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행동도 정확하게 생각의 탱크에서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저께 하루 종일 어떤 드라마를 봤어. 근데 내가 아무 생각이나 해보세요. 그럼 보통은 그 드라마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아.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내 생각의 탱크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이 나와요. 이게 되게 재밌으면서도 무서운 점이거든요. 내가 철저하게 내 생각의 탱크에 무엇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이게 틀면 그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아셔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싱크탱크에 내 생각이라는 탱크에 무엇을 넣어야 할까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제가 영상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Show you something this morning about life. This is basically represents my cup of life. During life, you're gonna get right, and that's gonna just zhuzh up your life a little, let's say, you know. And then that's what life can look like, right? Now, if I spend all my time just trying to focus on getting that shit out of there, right? I can spend as much time as I want doing this, just focusing on getting these little bits of stuff out of here, right? What's going to happen as I'm trying to do this is I'm taking out my zest for life. So, now I can spend all my time sitting here trying to get these little things out, right? All my time, taking out all the good stuff with it. Or, do you want me to show you a trick? Just put more good stuff in. Stop focusing on the bad stuff. Because the more good stuff you put in there, the clearer your water's going to become. Okay? Just focus on more good stuff. 제가 운동을 오랫동안 가르쳐 보고 사람들을 많이 접하고 이렇게 사람들의 행동하는 것들을 보면 아까 저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자기 인생에 어떠한 힘든 순간이 오거나 어려운 일이 있거나 뭐 잘 풀리지 않거나 뭐 등등등 뭐 자기 인생이 일단 풀리지 않는다고 했을 때 저걸 걷어내려고 애를 많이 써요. 하루 종일 그냥 거기에 묶여 있고 거기에 집착을 하고 근데 사실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저렇게 그냥 다른 걸로 가득 채워버리면 근데 이제 저게 긍정으로 채우면 좋겠죠. 저게 되게 빠른 방법이거든요. 여담으로 예를 들어서 내 친구가 누군가와 헤어져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거기에 막 몰두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하도 힘들어하길래 야 새로운 사람을 만나 그러면 빨리 잊혀지니까 아 자기는 뭐 너무 힘들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제가 클럽에 데리고 갔어요.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야 너 헤어져서 힘들다며. 근데 아니야. 야, 이런 데가 있었구나. 그래서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걸 자꾸 생각하면서 그걸 걷어내려고 하는 것보다 다른 깨끗한 물로 채워넣는 거예요. 내가 여기를 좋은 것으로 채우는 게 훨씬 더 빠른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생각의 탱크를 좋은 것으로 채우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거를 방법을 알면 되게 쉽게 갈 수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호흡입니다. 제가 책 제목을 몸과 마음 사용 설명서라고 했어요. 제가 세상에 던지고 싶었던 메시지는 뭐냐면 명상 입문서입니다. 제 나름대로는 명상 입문서라고 생각하고 글을 썼어요. 왜? 이것 때문에. 제가 유도를 초등학교 때부터 했는데 유도를 잘하고 싶어서 복싱을 부전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도가 많이 좋아졌어요. 실제로 유도 경기하는 데 도움이 됐어요.
운동을 더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선수들을 이렇게 유심히 관찰을 했어요. 올림픽 나가서 메달 딴 선수들, 그 다음에 그 외부에서 훈련 왔을 때 외부 선수들은 어떻게 운동하는지 이렇게 유심히 관찰을 해보니까 여러 분야에서 소위 말하는 탑 클래스라고 말하는 사람들, 잘하는 사람들 특징을 보면 전부 하나같이 호흡이 편합니다. 연기로 예를 들어보면 연기를 잘하는 사람들의 연기를 보면 힘이 빠져 있어요. 호흡이 편안해요. 호흡이 편안하다는 건 뭐냐면 내 몸이 편안하다는 거고, 내 몸이 편안하니까 좋은 퍼포먼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호흡이라는 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 우리의 의식, 여기에 이제 지대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럼 호흡을 잘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호흡을 잘하면 몸을 컨트롤하는데 굉장히 수월해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 인생에 어떠한 이벤트, 공이 갑자기 확 날라와. 근데 호흡이 짧거나 호흡이 불편한 사람들은 거기서 호흡이 헉 하고 이렇게 약간 멈춰. 제가 신기한 게 이제 초보자들이 우리 체육관에 이제 저한테 수업을 받으러 오잖아요. 그럼 너 턱걸이 해봐. 그럼 어떻게 하냐면 운동을 못하는 애들은 다 이렇게 야 숨 쉬어 숨 쉬어 숨을 안 쉬어요. 운동을 못하는 애들은 진짜 이렇게 해요. 근데 운동을 잘하거나 혹은 몸을 잘 쓰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턱걸이를 시키면 그냥 편안해. 호흡과 동작이 일치합니다. 어느 부분에서 쪼이고 어느 부분에서 풀고 어느 부분에서 마시고 어느 부분에서 뱉고 이걸 본능적으로 알거나 혹은 트레이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운동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인생도 똑같더라고요. 인생을 잘 살거나 혹은 누가 봐도 편안해 보이거나 누가 봐도 운이 좋거나 누가 봐도 일이 잘 풀리는 사람들 보면 하나같이 호흡이 편해요. 숨을 할딱할딱 거리는데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은 저는 못 봤어요. 호흡이 깊어지고 호흡이 편안한 사람일수록 자기 인생을 되게 건강하게 잘 가져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 이야기를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딱 90도까지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한 바퀴 빙글 돌 거라 그랬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첫 번째 몸을 왜 운동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몸을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어떤 부분들이 중요한지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것을 엮어주는 연결고리는 호흡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아시면 90도 온 겁니다. 자, 이제 1부는 우리가 몸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2부는 그러면 이제 마음으로 넘어와야죠.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제가 중요한 카테고리가 호흡이라 그랬어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뭐 인도도 갔다 오고 일본도 갔다 오고 유명한 명상센터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사람들도 만났고 수련도 해보기도 했지만, 이제 일반인들을 접했을 때, 몸과 마음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의외로 제가 좀 놀랬던 부분이 뭐냐면 호흡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냥 오토매틱하게 자동적으로 우리가 매일 숨을 쉬고 숨을 뱉고 그냥 자동적으로 이게 되니까 정말 너무 흔해서 귀중한 줄 생각을 못하는 걸 수도 있고 그냥 너무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이니까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1부 마지막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운동을 잘하고 싶어서 제 인생의 여정이 시작됐잖아요. 근데 제가 되게 놀랬던 사실이 뭐냐면 유도, 운동 이것보다 내 인생, 내 이것보다도 사실은 호흡이 더 큰 카테고리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카테고리들이 있잖아요. 직장, 뭐 사랑, 아이, 뭐 육아, 일, 돈, 뭐 건강, 뭐 등등등. 우리 인생에 빅 이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빅 이슈를 아우르는 게 사실은 호흡이에요. 왜? 코 잡고 여기서 3분 이상 버티기 어렵잖아요. 호흡이 떨어지면 죽어요. 근데 저는 인도에 처음 갔을 때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호흡법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평생 그냥 자동으로 마시고 자동으로 뱉는 줄 알았어. 근데 갔는데 별의별 호흡법을 다 가르치는 거야. 이 무드라라고 하죠. 왜 우리 명상을 할 때 막 손을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이 무드라에도 사실 다 의미가 있어요. 뇌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손이거든요. 노인분들한테 손을 많이 쓰는 일을 시키면 치매가 예방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왜 노인분들 치매 안 걸리려고 뜨개질도 하시고 뭐 카드 게임도 하시고 막 여러 가지 하시잖아요. 손이 뇌 시냅스하고 되게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시냅스를 연결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잡는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활성화가 되고 이거를 다 기록을 해놓고 이걸 다 연구를 했더라는 거예요. 인도에 가보니까. 그래서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이거를 벌써 몇천 년 동안 이거를 연구를 했구나. 근데 왜 우리는 안 했지? 근데 또 보니까 동양에도 단학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무협지 보면 운기조식 막 이런 거 나오고 막 어디 뭐 기경팔맥을 돌려가지고 막 제자한테 막 그걸 전수해주고. 근데 실제로 내가 해보니까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 인생의 가장 큰 카테고리라고. 그래서 이 얘기를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호흡에는 좋은 호흡과 안 좋은 호흡이 있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좋은 호흡은 깊은 호흡이에요. 내 꼬리뼈, 내 모든 폐를 100% 활용해서 하는 호흡, 내 몸을 전신을 타고 돌게 만드는 호흡. 그리고 안 좋은 호흡은 휴식 호흡, 짧은 호흡, 1초간, 2초간, 3초간 뭐 굉장히 짧게 하는 호흡. 이게 안 좋은 호흡이에요.
자, 그럼 이 차이가 뭔지 제가 오늘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혹시 우는 아이를 관찰할 일이 있으면 유심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울 때 보면 우리가 우는 아이들을 어떻게 표현해요? 이렇게 운다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우는 애들을 보면 엄마가 이거 안 사줬잖아 이러면서 막 호흡이 넘어갈라, 숨 넘어갈라 그래. 자, 이게 뭐야? 철저하게 호흡이 여기까지밖에 안 가. 가슴 이 아래로 안 내려가. 흉식 호흡이야. 호흡이 여기서 놀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슬플 때 하는 호흡이 흉식 호흡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거를 트레이닝을 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평생을 흉식 호흡을 하고 살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좋은 호흡은 복식 호흡이에요. 자, 그럼 복식 호흡은 뭐냐? 우리 기쁠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우, 너 어떻게 그래? 야, 나 배꼽 빠질 것 같아. 야, 너 그만 좀 웃겨. 이렇게 웃는단 말이야. 이게 뭐야? 벌써 배를 때리지. 이게 복식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쁠 때를 관찰을 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은 복식 호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유명한 말 있잖아. 사자성어. 일소일소, 일로일로. 한 번 화내면 한 번 늙고,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진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맞는 얘기예요. 좋은 호흡은 복식 호흡으로 가는 거고, 안 좋은 호흡은 흉식 호흡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서 되게 인생이 극명하게 갈리는데, 인도에서 제가 안 한다 만다라는 호흡을 배웠을 때, 이게 이제 환희 호흡이라고 하는데, 그 호흡이 이 복식 호흡입니다. 복식 호흡을 내 몸에 때려 넣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니까 정말 몸에 변화가 오거든요. 좋은 호흡으로 변하면 그럼 무슨 일이 생기느냐? 첫 번째로 몸이 컨트롤이 돼요. 자, 몸이 컨트롤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제가 며칠 전에 체육관에서 이제 계단을 이렇게 내려오다가 정강이를 문짝에 이렇게 탁 박았어요. 딱 박았는데 어떻게 되냐? 이 순간 제가 뭘 했냐면 내가 지금 숨을 안 쉬고 있네? 이게 제일 먼저 저를 딱 때린 거예요. 내가 왜 이걸 안 봐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생이 보통 고통스러운 이유가 뭐냐면 집착을 해요. 육체적 고통도 똑같아요. 내가 어딜 다쳤어. 여기에 집착을 하거든요. 그럼 호흡을 안 쉬어요. 하고 여기에 딱 꽂혀요. 근데 보통 삶이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근데 제가 호흡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 순간 호흡을 편안하게 하고 그러면 저의 관심이 어디로 오는 거예요? 호흡으로 오는 거예요. 아팠던 그 대상에서 내 호흡으로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흡을 했을 경우에 일어나는 첫 번째 일이 알아차림이에요. 여기서 이제 알아차림이라는 건 뭐냐? 지금 이 순간에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외부적 환경이라든지 요인들에 의해서 내 몸과 내 마음에 어떤 일이 생기잖아요.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좋은 호흡이 되고 호흡이 깊어지면 이 알아차리는 힘이 생깁니다. 무언가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알아차리는 힘이 강해진다. 두 번째, 관찰하는 힘. 우리가 알아차림을 계속 하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관찰하는 힘이 좋아져요.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네.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이렇게 반응을 하네. 나는 알고 보니까 소고기를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돼지고기가 더 많네. 이런 것까지도 무언가 알아차리는 힘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이게 워낙에 찰나찰나에 일어나고 워낙에 순식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사실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볼 때 거의 대부분 호흡이 짧으면 이 단계까지 오지 않습니다. 마음 관찰. 이 관찰하는 힘이 강해지면 그 다음 생기는 일이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관점의 변화입니다. 관점의 변화. 내가 호흡을 통해서 알아차렸어. 그 다음 관찰을 이제 할 수 있어. 그러면 관점의 변화가 와요. 예를 들면 이거 맛있네. 이거 짜네. 이거 기네. 이거 짰네. 쟤 잘생겼네. 쟤 못생겼네. 우리가 이렇게 늘 비교를 하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이게 철저하게 내 관점이었구나라고 알게 되는 포인트가 생겨요. 내 색안경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는 그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순간이 오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자기 관점 때문에 되게 고통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의 생각 때문에, 자기의 아상 때문에 이게 나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런 생각들로 생각의 흐름이 가다 보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자기 관점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외부의 조건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부의 조건을 바꾸면 더 빠르고 편한데 이거를 가능하게 하는 게 사실 호흡인데 호흡을 통해서 아까 우리 90도까지 왔죠. 이제 여기서 얘네 둘을 연결하는 게 호흡이라는 걸 알았어요. 복식 호흡으로 가고 깊어지면 알아차리게 되고 그 다음 관찰하는 힘이 강해지고 그 다음 관점의 변화가 와요. 이때 우리는 180도까지 오는 거예요. 야, 쟤 완전 다른 사람 됐더라? 이런 소리 듣는 경우 있잖아요. 그 사람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관점의 변화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쟤 변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변했을까요? 세상을 바라보는 뷰가 달라졌기 때문에. 예전까지만 해도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고
남은 틀리고 나는 맞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네. 그냥 내가 이걸 그냥 길다고 본 거네. 내가 이렇게 본 거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호흡이 깊어졌을 때 이런 순서대로 찾아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다 잘 따라오셨죠? 우리 이제 180도까지 변했어요. 자, 이제 270도로 향해서 이제 또 달려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되게 또 재밌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건강한 육체를 얻었고요. 그 다음에 올바른 생각을 이제 할 수 있게 됐어요. 내가 관점의 변화가 있으니까 내가 옳다가 아니라 내가 그냥 그렇게 보고 있는 거구나 라고까지 왔어.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뭐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왔으면 인생을 축제로 살기 위한 준비가 끝났어요. 다시 영도로 와야 되니까. 그 다음으로 오는 게 뭐냐, 바로 삼매라는 건데 깊은 몰입 상태예요. 이 삼매로 가는 과정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처음에는 우리가 집중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몰입이 됩니다. 그 다음 삼매에 빠지게 돼요. 이때 이제 무아지경이라고 하죠. 무아. 내가 없는 경험. 제가 이제 책을 이제 썼는데 3개월이 걸렸어요. 200페이지 쓰는데. 그래서 대표님이 이제 제 책을 읽어보시고 너무 잘 쓰셨다. 좋다. 내용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근데 제가 이제 대표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제가 3월 말부터 딱 3개월 동안 쓰면서 그때 제 삶이 뭐 전 새벽 수업, 아침 수업하고 저녁 전 10시, 11시까지도 막 수업을 하니까 그럼 이제 집에 가요. 집에 가면 딱 앉아서 뭐 새벽 3시고 6시까지 이제 책을 썼어요. PT를 막 6개씩, 막 8개씩 수업을 애들을 가르치고 집에 가서 전 태어나서 책이라는 걸 처음 써본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했냐 주변에 물어보는데 내가 한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내가 한 게 아니야 라고 말을 하냐면 이 상태에서 썼거든요. 깊은 몰입 상태에서 썼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입장에서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즐거운 일을 하면 혹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있으면 시간이 잘 가요. 심지어 뭐 이런 경우도 있지. 자기가 안경을 쓰고 있는데 나 안경 어디다 놨지? 자기가 지갑을 여기다 두고 나 지갑 어디 갔지?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에 깊이 빠져 있거나 무슨 어떠한 것에 몰두히 그걸 생각하고 있으면 다른 것들을 잊어버립니다. 이게 모든 분야에 적용이 되거든요. 저한테 운동을 배우시는 분 중에 이분이 연주자예요. 우리 그 무형문화재라 그러죠. 어떤 장애인한테 이제 이 악기를 배우는데 자기 스승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9시간짜리 연주인가 그랬대. 철수야, 내가 오늘 연주를 하는데 말이야. 내가 딱 연주를 하려고 들어갔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더라. 근데 딱 앉았지. 그리고 내가 딱 악기를 잡았어. 그러니까 내가 어디 구름을 타고 내가 여행을 하고 왔는데 누가 막 박수를 치는 거야. 그러니까 연주가 끝나 있더라. 이렇게 자기는 9시간에 지나간 거를 표현을 한 거야. 내 학생이 저한테 이러는 거야. 관장님, 우리 선생님 너무 뻥이 세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철수 씨 그거 경험 안 해봤어? 나도 다 해본 거야. 나 운동하면서 나도 내가 없어지는 경험 많이 했거든? 철수 씨는 아직 그거 경험 못 해봤나 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관장님까지 왜 그러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안 되잖아요? 이 삼매의 집중, 몰입 이게 안 되잖아요? 인생을 축제로 살기 위한 그 걸음을 못 댑니다. 제가 사실은 운동을 가르치면서 되게 세게 뼈를 많이 때려요. 그러니까 전 애둘러서 말을 안 해요. 되게 못하네. 안 되네. 사람마다 약간씩 방법이나 방편을 달리하긴 하는데 제 회원님 중에 한 분이 하루는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유관장은 인생을 참 재밌게 사는 것 같아. 유관장 부러워.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게 재미가 없지? 형님, 저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 네, 그랬어. 얘기해도 돼.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형님 상처받을 것 같은데? 얘기해봐. 상처 받아도 그럼 얘기합니다. 형님 왜 사는 게 재미없는지 알아요? 형님이 잘하는 게 없어서 그래요. 형님이 몰입할 대상이 없어서 그래요. 형님이 삼매에 빠질지 몰라서 그래요. 내가 무언가를 좋아한다. 내가 무언가를 잘한다는 거는 깊은 집중과 깊은 몰입 상태가 없으면 절대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설렁설렁해서는 내가 집중이 안 되거든요. 정말 재밌어야 돼. 하다못해 뭐 집에서 내가 컴퓨터 게임을 한다. 그럼 되게 몰입이 되잖아. 그러니까 재밌는 거야. 왜? 내가 없어지거든. 애들 보면은 막 PC방에 가가지고 막 게임해요. 근데 그걸 보고 있으면 그 순간만큼 내가 없단 말이야. 말 그대로 무아지경에 빠지는 나라는 존재를 망각시켜버리잖아. 당연히 재밌지. 내 삶이 막 힘들어. 일에 치여. 막 출근했는데 막 직장 상사가 막 갈구고 육아에 스트레스다, 친구다, 뭐다, 막 스트레스를 받았어. 근데 내가 딱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딱 게임을 딱 키는 순간 거기에 내가 확 빠져든단 말이야. 그 순간 몰입이 싹 된단 말이야. 그러면 뭐야? 내 고통이 싹 하고 사라지고 이 대상에 확 하고 몰입이 되잖아. 그럼 얼마나 재밌어요. 근데 재밌는 게 저는 운동을 통해서 조금씩 몰입이 됐고 이 삼매를 경험을 하고 나니까 다른 영역에도 이게 적용이 되더라는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 책 써본 사람이 삼매에 빠지잖아요. 이거 별로 좋아하는 일도 아닌데 내가 잘하는 일도 아닌데 근데 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여기서 되는 거 다른 데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을 축제로 살아가는데 첫 번째 첫걸음이거든요. 이 다음 스텝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이 왜 270도로 와야 되는지 지금 제가 계속 설명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올바르게 쓰면 그 다음 단계가 우리가 집중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몰입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산매로 빠진다. 이게 수순입니다. 수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내가 몸과 마음을 잘 쓰고 호흡이 깊어지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집중력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리고 집중력이 좋아지다 보니까 몰입력이 생기고 몰입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푹 빠져서 하는. 근데 이게 모든 분야에 적용이 돼요. 이거 지금 진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하다못해 체육관에서 청소를 한다, 집 청소를 한다고 해도 몰입이 돼요. 몰입이 된다는 게 그냥 다른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청소할 땐 그저 청소할 뿐, 밥 먹을 땐 그저 밥 먹을 뿐. 이게 된다니까요. 근데 이게 되게 그냥 남들이 보면 그거 어쩌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어쩌라고가 아니라 다른 거에 끄달려 다니지를 않아요. 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3매까지 왔어. 매사에 무언가에 몰입할 수 있고 매사에 우리가 집중해서 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길까요? 바로 꾸준함이 생겨요. 제가 우리 회원님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은 꾸준합니다.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얘기를 해요. 물방울이 무슨 수로 바위를 뚫습니까? 물방울이 똑, 똑, 똑. 이 물방울이 무슨 힘이 있다고 바위를 뚫어요? 근데 이게 1000년을, 2000년을, 3000년을 이렇게 하니까 바위의 모양이 어금니 마냥 이렇게 여기가 물 떨어진 데가 이렇게 점점 파요. 그래서 3000년이 되면 이게 진짜 깨지더라 이거예요. 이 꾸준함이거든요. 사람들이 이 힘을, 꾸준함이라는 힘을 진짜 모르세요. 근데 이걸 갖고 있어야 우리가 비로소 산매를 잘 쓰는 거예요. 몰입을 잘 쓰면 우리가 꾸준함이 생기는데 이 꾸준함이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에 성과를 낼 수 있고 일이 즐겁고 소위 말하는 어떤 분야에 자기의 인생을 갈아 넣는다. 여러분들이 꾸준함을 그냥 애씀 없이 하는 단계까지 오잖아요. 그러면 되게 많은 것들이 수월해져요. 왜? 우리 회원님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관장님은 운동을 왜 이렇게 편하게 해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힘이 안 들어가니까 그냥 꾸준히 하다 보니까 그냥 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밥을 먹는데 막 애써서 먹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밥 먹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모든 일이 이렇게 그냥 힘을 빼고 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그러다 보니까 저녁 10시, 11시까지 일을 하고 와서 다음날 새벽 3시, 6시까지 책을 쓰고 3시간 좀 자고 또 나가서 일을 하고 그렇게 해도 피곤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몸에 힘이 빠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잘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없어. 이걸 행하는 사람이 없어. 뭐야 벌써 6시야? 자야지? 그럼 자. 뭐 출근해야지? 그러니까 진짜 애씀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살면 인생이 축제가 되지 말라고 해도 축제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애쓰지 않고 모든 일들이 수월하게 흘러가니까. 영상을 또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And there are 13 dominoes. And the largest domino weighs about 100 pounds and is more than a meter tall. Ready? Boom. 핀셋보다도 작은 도미노가 1m가 넘는 도미노를 무너뜨리는 걸 보셨어요. 근데 실제로 저렇게 하면 계속 똥똥똥똥똥 20몇 개가 넘어가면 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넘어뜨릴 수 있는 도미노가 된대요. 이게 꾸준함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복리라 그러죠. 왜 이율이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4, 4 더하기 4는 8 이런 식으로 막 복리로 붙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몰입이 되고 깊은 집중력을 얻고 나라는 사람을 잊고 무언가를 하게 되면 지금 도미노 넘어가는 거 보셨죠? 일이 이렇게 진행이 돼요. 통통통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스노우볼 효과. 처음에는 조그마한 눈덩이였는데 나중에 보면 이 눈덩이가 엄청 커져 있어. 근데 이게 저는 모든 분야에 적용이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많이 쓰는 표현 중에 사람들이 운동을 하면 바로 결과물이 안 나오니까 좀 답답한 거라. 누구나 다 너무 빨리 얻고 싶어 해. 근데 저는 이 어학도 똑같다고 보거든요. 영어 공부, 일본어 공부, 중국어 공부. 전 모든 배움이라는 게 그렇다고 봐요. 처음에는 한여름에 눈이 내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그 아스팔트에 눈이 닿자마자 다 녹아버리죠. 근데 이게 계속 하다 보면 지면이 차가워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 지면이 계속 차가워지다 보면 눈이 쌓여요. 근데 이게 쌓이다 보면 나중에 집도 무너뜨려요. 모든 과정이 이렇거든요. 처음에는 내가 실력이 느는지 모르겠어. 근데 어느 순간인가 눈이 쌓이는 것처럼 그렇게 쌓여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몰입과 집중이 돼야지만 꾸준함이라는 힘이 생겨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몸과 마음을 잘 쓰면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자,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여러분들이 산매를 얻었고 꾸준함이 생겼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비로소 270도까지 오신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되게 중요해요. 270도에서 제가 이 얘기를 하고 갈 거예요.
우리나라에 많은 명상을 가르치시는 분들 혹은 뭐 지식 수련, 뭐 지혜 수련, 뭐 몸 수련 할 거 없이 정말 많은 분들이 이 270도에 머물러 계신 분들이 많아요. 뭐 저도 유튜브를 봅니다. 다른 사람 동영상을 보고 다른 사람 책도 보고. 근데 제가 하지 않는 게 있어요. 마음 수련을 한답시고 또 정신 수양을 한답시고 가르쳐주는 뭐 유튜브에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 그분 나름대로의 메시지도 있지만 만약에 당신이 그 동영상을 보는데 그 동영상 강의자가 몸 수련이 되지 않은 분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관리 안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그러면 저는 그 영상 보지 마시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명상을 공부를 했고 마음 공부를 하려고 여기저기 많이 배우러 다녔는데 이분들이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마음 공부를 할 때 스승님을 찾아다녔을 거 아닙니까? 외국에도 다니고 막 이렇게 찾아다녔을 거 아니에요? 갔을 때 한 분이 저한테 했던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여기서 공부를 하면 큰 깨달음이 올까요? 제가 여기서 공부하면 제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 분이 어느 명상 단체 장님이셨던 분인데, 아유, 깨달음이라는 거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죠. 또 어떤 단체에 갔더니 거기서는 모래 아래서 진주를 찾는 거예요. 그건 쉽지 않아요. 근데 꾸준히 하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여기는 아니구나. 이렇게 딱 확신을 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저한테 운동을 배우러 왔어. 여기서 운동하면 유도 배울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검은 띠 따는 거요? 그게 뭐 바늘구멍에 낙타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긴 한데 하면 뭐 되긴 돼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칩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관장님 저 유도 잘하고 싶어요. 유도 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라면 그거 뭐 세수하다 코 만지는 것보다 쉬워. 저는 이렇게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자신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저는 그렇게 경험을 했고 그렇게 가르칠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건 본인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잖아. 여기서는 내가 크게 배울 게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 스텝으로 뭐가 있냐면 이 270도에 머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하는 얘기가 있어. 거의 다 몸을 경시합니다. 이유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유튜브에 마음 명상 뭐 이런 거 치면 별의별 분들이 많이 나올 텐데 그분들이 270도에 머무시는 분들은 정신세계만을 강조를 해요. 껍데기에 불과한데 정신이 몸을 지배하는 거야. 저는 솔직히 그럴 때마다 저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270도에 머무시는 분들이 굉장히 자기 우월감에 빠지시는 분들을 전 되게 많이 봤어요. 다리를 꼬고 앉아가지고 명상을 다 해. 그 막 비디오가 막 보여. 막 우주여행을 해. 저도 다 경험한 거예요. 딱 시계를 벌써? 하고 나오니까 어두컴컴한 거라. 이런 경험을 하면 이게 하찮아 보이죠. 굉장히 육체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정신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불쌍한 사람들, 뭐 구제받아야 되는 사람들,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2단계로 넘어와야 돼요. 내가 원래 있던 자리로 와야 됩니다. 영상을 또 하나만 볼게요. 같은 주파수에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요즘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평상시에 어울리는 친한 친구 5명을 보면 자기 수준이 보인대요. 예를 들어서 내 휴대폰 목록을 봤을 때 즐겨찾기 목록에 5명이 딱 뜨면 그 5명이 지금 딱 나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내가 새야. 내가 막 날개질하고 날고 있어. 근데 옆을 봤어. 근데 비둘기가 날고 있네? 그럼 저는 비둘기일 확률이 높습니다. 내가 막 날고 있어. 근데 내 옆을 보니까 독수리야. 그럼 저는 독수리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주파수를 보셨지만 내 주파수 영역대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주파수로 맞춰야 돼요. 사람들은 끼리끼리 어울리잖아요. 맨날 똑같은 사람 어울리고 맨날 똑같은 것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발전이 없어. 그러다 보면 더 270도에 함몰되기가 쉬워요. 왜냐면 내가 딱 어딜 갔어. 근데 거기에 계속 빠져. 그러면 0도로 못 오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자, 제가 그래서 270도에서 0도로 어떻게 넘어왔는지 이제 이거를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세상에는 철저하게 2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무언가를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해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일이 쉬워져요. 우리가 해본 일은 일이 쉽습니다. 처음에가 어렵죠. 유도도 처음 배우면 어렵지. 저처럼 몇십 년을 해보세요. 쉬워져요. 그러면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영원히 해본 일이 없어. 일을 하지 않으니까.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 모든 일이 어려운 거라. 일이 그냥 어려워. 일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저는 철저하게 인생은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무슨 일이든 간에.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운동을 통해서 제 멘탈이 강해지고 운동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저는 누가 저거 어려워 보이잖아? 까짓 거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부딪히는 힘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저는 뭐 번지 점프 했을 때도 나 올라가서 그냥 번지 바로 뛰었어요. 생각 안 하고. 이 힘이 엄청 강하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왜? 저는 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모든 것을 해본 일로 만드니까 그 해본 일은 나한테 모든 일은 쉬운 거다라는 거를 저는 알려준 거예요. 이게 되면 이제 비로소 270도에서 0도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같은 0도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현실을 기반으로 살고 있지만 한 바퀴를 돌아서 인생을 산 사람은 누가 봐도 도인으로 보여요. 근데 그냥 살면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고 사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한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360도로 돌았어. 제가 이제 짧게 축약을 해서 깊이 있는 부분은 다루지 않고 명상, 입문, 여러분들이 쉽게 내가 왜 명상을 해야 되고, 내가 왜 호흡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내가 왜 내 몸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내가 왜 내 마음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저하고 오늘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보셨어요. 자, 이렇게 인생을 360도 돈 사람들은 뭐가 다르냐? 첫 번째, 철저하게 현존한다. 360도 돌고 오니까 제가 강해진 힘이 뭐냐면 철저하게 현존하는 힘이 강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일에 집중하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고 끄달려 다니지 않아요. 자, 사람들이 왜 우울한지 아세요? 생각이 과거에 가 있어서 그래요. 내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다? 내 현존성이 희미해지는 거죠.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난 왜 이렇게 사랑받지 못했지? 우울하잖아. 근데 두려워해. 저거 안 되면 어떡하지? 내일 강의 망치면 어떡하지? 막 불안해하는 거야. 이건 뭐야? 내 생각이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에 가 있는 거야. 그럼 불안하겠죠. 이제 근데 난 여기 있잖아. 그럼 내 마음도 여기 있어야지. 그럼 나는 뭐를 해? 그럼 강의 준비하는 거예요. 내일 이렇게 얘기해야지. 지금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한 바퀴 돈 사람의 삶입니다. 삶. 자, 두 번째, 모든 것이 기적이에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저는요, 저희 회원님들한테는 뭐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그냥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게 다 기적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도, 여기서 여러분들을 마주하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팔 두 개를 쓸 수 있다는 것도 기적이에요. 두 다리로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냥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제가 뭐라고 썼냐면요, 매사에 감사할 일 말고는 없다라고 썼어요. 이게 360도 돌아온 사람의 삶이거든요. 저는 뭐 제 회원님들한테 거짓말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저는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루틴이 있어요. 의식이 서서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다리를 주물러요. 그리고 저는 제 몸하고 대화를 해요. 고맙다. 오늘도 잘 일어나줬네. 이 튼튼한 다리로 오늘도 나를 잘 이끌어 줄 거지? 고마워. 그리고 팔을 주물러요. 야, 감사하다. 야. 오늘도 팔이 잘 붙어 있네. 오늘도 이 튼튼한 팔로 나를 잘 도와줘. 내 몸하고 대화를 하는 걸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기적이잖아요. 지금 제가 눈 떠서 이렇게 떠들 수 있는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정말 다 기적이잖아요. 그리고 감사할 일이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어디 하나만 다쳐도요, 말도 못하게 삶의 질이 떨어져요. 다리가 부러져서 목발을 짚고 다닌다, 휠체어를 탄다, 삶의 질이 정말 형편없습니다. 여러분들 상상 이상이에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가 이빨이 한번 다쳤어요. 이빨이 깨져가지고 하루 종일 치통에 시달리는 거야. 나같이 이렇게 행복하고 건강한 사람이 여기 하루 종일 매여 있는 거야. 삶의 수준이 엄청 떨어진다니까요. 아까 여기 270도에 머무는 사람들 제가 말씀드렸죠. 아니, 정신세계에 머무는 거 좋아. 당신들도 다리 부러져보고 휠체어 6개월 타보라니까? 이 정신세계에 머물 수가 있는지? 절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를 이제 좀 할 시간이 왔네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2023년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몇천 년 전에 성인들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아요. 당연히 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분명히 배울 게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조선시대에 만약에 왕이라고 칩시다. 내가 지금 치킨을 먹고 싶으니까 치킨을 대령하거라. 딱 이렇게 했어. 내시가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갔어. 이 치킨이 얼마 만에 배달될까? 대표님, 여기서 치킨 시키면 30분이면 오지 않을까요? 30분이면 치킨 먹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정도로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2023년을 살고 있는 우리가 누군가를 가이드해야 하는데, 인생은 고통입니다 라고 가이드를 한다든지, 인생은 극복해야 할 무엇입니다 라고 가이드를 해야 한다든지, 인생은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가이드를 해야 한다든지, 이게 과연 2023년에 해당 사항이 있는 얘기인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가이드를 해드린 거, 오늘은 입문이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도 이 한 바퀴 도는 삶을 꼭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매사에 감사하면서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리고 어떠한 목표와 어떠한 비전으로 이 회사 생활을 하시고 옆에 내 동료들과 어떠한 우정을 만들고 어떠한 회사를 만들지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